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3th of March 2021, the Saturday, now 1: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윌하고 교육 리얼리티 쇼를 한 5개 찍었는데 뭔가 2개가 약간 이렇게 뭔가 핀 마이크가 이렇게 뭐 조금 움직이면서 접촉 불량이 됐는지 2개가 중간중간에 음이 좀 제대로 실리질 않아 갖고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열심히 찍었는데 2개가 못 쓰게 돼 갖고 다음번에 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인제 하여튼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묘한 이제 경쟁 관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 동반자는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2개가 같이 발전해야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경쟁자인 것도 있고 또 2명의 어쨌든 의장이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또 키워나가기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요. 하여튼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전에 한 2-3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제 방에 이렇게 불빛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얼마 전에 요거를 좀 조명을 따뜻한 색깔로 반은 바꿔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들은 방 2개를 그렇게 바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또 이 붙박이장을 설치하면서 이 선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갖고 어떻게 뭐 하여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 방은 못 바꿨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조명이 하얀색하고 좀 따뜻한 고색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으면 훨씬 그 빛깔이 좀 아름답게 나와서 조명이 더 좋은데요. 그걸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카카오가 이제 신사업을 육성한 다음에 기업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앞으로 성장 동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에 텐센트가 그렇게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텐센트가 또 3대 주주니까 뭔가 텐센트를 좀 벤치마크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연결해서 결국은 IPO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카카오 게임즈가 뭐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오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와서 카카오 게임즈가 최고 돈이 많이 몰렸었던 건데 아마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걸 깼는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카카오 게임즈가 거기서 불려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가 오히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관한 기사지 카카오 게임즈 기록을 깼다는 거지 뭐 그게 주 메인 기사는 아니어서 하여튼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다. 그리고 인제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하고 M하고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만드는 고게 인제 앞으로 곧 상장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게 전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카카오의 전망도 굉장히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2020년에 4조 1,567억 매출했고요. 2019년에 비해서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4,560억 으로 19년도에 비해서 1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가 왜 요즘 성장주면서 가치주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장도 많이 하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걸 두루두루 갖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때 한번 액면 분할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액면 분할에 관한 기사들 같은 걸 쭉 읽어 보면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은 변화는 없는데 카카오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5분의 1이 되면 훨씬 더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나오는데 맞는 얘기인데 심리적인 원인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죠. 왜냐하면 50만 원 가까이라고 생각하면 10주만 사도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뭐 쉽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뭐 그거보다 더 적은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사고 싶은데 뭐 살려면 2-3 주밖에 못 사.
이러면 사실 카카오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특히 성장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은 뭐 별 액면 분할해 봤자 하지만 카카오처럼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굉장히 좋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여러분이 이 그 비중을 어떻게 둘 건가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지만 어찌 됐든 두 개 다 어느 정도 비중을 넣고 가는 것이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링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저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리서치 하셔 갖고 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이슈이긴 한데 제가 신문 요즘 바빠서 읽지를 못해서 며칠 지난 것도 보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공정합니까?" 그래서 "경제 최고의 가치는 공정. LH투기 그걸 건드렸다." 그러면서 "지난 2 년간 빅데이터 1억 건을 분석해 보니 경제, 정치, 가치 중 공정 비중이 1 위다." 그래서 공정이 중요하긴 한데 음 뭐라 그럴까? 여기 인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에 신청한 주택 청약에서 모두 떨어졌대요. 그래서 청약을 위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둬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빠듯한 살림에 부부 둘이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서울 전셋집 집값이 1 년마다 4 억이 올랐으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 폭등한 부동산 값에 돈 벌 기회를 놓치고 누군가는 치밀하게 반칙을 한 덕분에 거액을 손에 쥐는 것에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서 어떤 공정이 훼손됐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 번 얘기하면 이건 뭐 진짜 시간이 엄청 걸리는 얘기들이라 이거를 좀 몇 개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부분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라젠 요런 이슈도 아직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보니까 뭐 저도 여기 뭐 주상복합 짓는 것 때문에도 많이 바쁘고 그다음에 다른 뭐 프로젝트도 있고 또 영어 교육 관련 프로젝트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좀 아프신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제 일 때문에도 바쁘고 주식 분석하는데도 막 지금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느냐고 다른 이런 중요한 이슈들 같은 것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더 알려드리면 좋은데 시간의 한계를 좀 느끼네요. 어찌 됐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좀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런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고 같은 경우도 뭐 특목고들을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자기 자녀 외국에 비싼 사립학교 보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공평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외국 나가서 좋은 학교 막 사립학교 보내면 그건 공평하고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럼 그거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외국에 좀 나가기 힘들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못 나가긴 하죠. 근데 어찌 됐든 아니 그렇다고 뭐 제가 특목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뭐 좋은 거를 뜻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정과 공평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럼 돈 아주 많은 사람은 외국 나가서 자녀 공부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시키고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평이다 공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어 기회 평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정이나 공평이라는 그 컨셉에 매달려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 같은 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LH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완전히
LH공사에 있어서 이렇게 투기한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할 가치가 없지만 무조건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한 일인 걸 알면서도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팽배했고 이게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한번 그 줌에서 뭐 얘기하다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프리텐드하는 거죠. 실제는 중요하지 않은 척하면서 위선을 많이 떨고 속으로는 또 막 엄청 그렇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너무 막 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공정이나 공평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공평인 건가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이 많고 예를 들면 그 저스티스에 관해서 누구죠?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막 얘기하면서 그 책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면을 보면 참 이 무엇이 저스티스인가는 굉장히 좀 헷갈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공정에 대한 컨센서스 이제 공동 합의 같은 거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는 거여서요. 어찌 됐든 이 공정 얘기를 하면 마이클 샌달 교수 책 같은 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커뮤니케이트 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오늘 아침이 됐네요. 오늘 아침에 자녀 교육 한 분을 좀 상담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좋은 얘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줌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상담하고자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뭐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제가 스케줄도 있고 시간상 뭐 서로 좀 시간을 잘 조율을 해 갖고 하면 하여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정말 부족하고 미약한 힘이지만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